네, 안녕하십니까. 문법대장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음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의문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항상 선생님 가장 중요시 여긴 건 뭐냐면 그 단어, 우리가 배우는 핵심 포인트의 정의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걸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의문은 지난 시간에 정의가 뭐였죠?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바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였던 거죠. 그런데 음절의 정의는 뭐냐면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바로 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뭐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음절을 구별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언어가 표기를 할 때 음절 단위로 모아서 바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음절 단위로 모아서 표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speak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게 몇 음절인지 우리가 보고 바로 알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school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음절 단위로 적는 게 아니라 영어는 이렇게 알파벳 그대로 쭉 나열하죠. 하지만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는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적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초성이라는 단어를 적을 때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표기를 할 때는 소리 날 수 있는 단위로 우리가 끊어서 표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초, 성. 그래서 이거는 이음절로 돼 있다. 소리, 홀로 발음할 수 있는 단위는 초와 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음절로 돼 있다는 걸 바로바로 구별해낼 수 있어요. 음절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예요. 음절보다 더 작은 단위는 없어요. 홀로 발음할 수 있는 걸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음절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가지 갈래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1음절, 하나의 음절 발음될 수 있는 단위가 처음, 중간, 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세종대왕 때부터 우리가 밝혀낸 알게 된 어떤 원리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세종대왕이 왜 이걸 알고 있었냐면 예를 들면 세종대왕은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적었어요. 이름절은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세 가지가 아울러져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표기해주기를 처음에 원칙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초성과 종성의 자음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이응으로 그게 비어 있다는 걸 표시해 주자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호라고 있겠죠. 지금 이렇게 하면 홍이라고 읽겠죠.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거는 호로 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응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응을 적어줬어요. 중세국어 때는. 세종대왕이 왜냐면 우리 소리 이름절은 이렇게 처음, 중간, 끝 초성, 중성, 종성이 이루어져서 소리가 나니까 종성에 아무것도 오지 않더라도 이응으로 우리가 표기를 해주자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중세국어 때 보면 이렇게 이 이응은 소리가 없던 거였다면 소리 있는 이응은 뭐였냐면 이렇게 꼭지 이응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홍. 꼭지 이응을 써주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홍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부터 이렇게 그분이 뛰어난 언어학자라고 우리가 평가받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의 음절이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걸 그때부터 밝혀내고 그걸 표기에도 반영하고 글자를 만들어서 원리를 써서 우리 글자를 적어 나가는데 적용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1음절, 하나의 음절은 반드시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자, 이제부터 조금씩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성에는 도대체 무엇이 올 수 있냐? 초성에는 자음만 올 수 있는 거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소리는 항상 세 가지가 합쳐져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선생님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초성에는 자음만 올 수 있어요. 모음이 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글자가 예를 들면 저걸 표기를 할 때 수 이렇게 하면 이게 자음으로 표기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표기하진 않잖아요. 모음이 오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초성에는 자음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음만. 단 자음만 올 수 있지만 초성은 선택적입니다. 선택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선택적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초성에는 소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있을 때는 어떻게 적어줘? 예를 있는 예신 이런 거 있겠죠. 사. 그 다음에 가. 이런 것들은 다 초성에 소리가 있는 거예요. 초성 시읍과 그 다음에 중성
아가 합쳐진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초성 기읍과 중성 아가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글자는 초성에 소리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성에 소리가 없는 경우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이거예요. 아, 이렇게 적는 거. 오. 선생님, 여기 있는 이응, 이거 소리 있는 거 아니에요? 이응 소리 있는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종대왕 때부터 우리나라는 초성에 소리가 없을 때는 이 이응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종성도 옛날엔 이응으로 표기했었죠. 근데 지금은 초성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없는데도 굳이 왜 이렇게 표기를 하나요? 원래 이 아 같은 게 있죠. 아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 걸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모음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모음 하나만 이렇게 적어버리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읽는데 매우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중세 때처럼 종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초성에 이렇게 그냥 아무 소리가 없을 때 이응이라는 글자를 적어서 뭔가 네모난 걸 이렇게 유지하면서 다른 글자와 간격을 맞춰줘서 가독성을 높여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고 하는 거는 뭐다? 초성이 없고 중성만 있는 경우다. 마찬가지로 이 사는 종성이 없죠. 종성이 없습니다. 가는 종성이 없죠. 이 아도 종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만 있는 거죠. 가운데만. 오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응은 표기는 했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거다. 음운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리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소리가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 중성이 되고 이거는 또 받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초성에는 자음만 올 수 있대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자, 두 번째 중성. 중성은 모음만 올 수 있습니다. 모음만. 물론 이때 단 반모음만 오는 거는 불가능해요. 나중에 그 설명드릴게요. 좀 더 어렵게 들어가면 여기 보면 반모음만 오는 안 돼요. 근데 모음과 반모음이 결합돼서 오는 건 가능하고 이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음 혼자 오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반모음만 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반모음이 선생님 뭐예요? 궁금하겠죠? 그거는 모음할 때 선생님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릴게요. 반모음은 반이라는 뜻은 반만 모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은 자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반 정도 자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성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 모음과 결합되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성에 올 수 있는 경우에는 모음만 가능하다는 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모음만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반모음은 올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고등학교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음만 올 수 있대. 단 선택적이지 않아요. 중성은 반드시 우리가 와야지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중성에 모음이 오지 않으면 소리가 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자음 한 개만 써볼게요. 이거 하나 소리 발음해봐라. 소리 발음할 수가 없어요. 이거 쌤 이거 저 할 수 있는데 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음 을을 붙여줬기 때문에 발음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거 지읒 한번 발음해보세요. 쌤 이거 지읒 아닌가요? 그거는 이 글자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발음해보세요. 쌤 저 즈로 발음했는데요. 아니죠. 즈는 을을 붙였기 때문에 발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읒 하나만 발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 여기다가 아를 붙이든지 을을 붙이는 즈 붙이는지 아니고 주 이렇게 모음을 붙여줘야지만 우리가 홀로 발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중성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종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성도 마찬가지로 초성과 같이 선택적이다. 그리고 종성에는 자음만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래서 선생님 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적어볼게요. 국은 초성이 기역이고 그 다음에 중성이 우란 모음이고 종성이 기역이라는 것. 즉 세 가지 소리를 모두 갖추고 있는 단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밥도 마찬가지죠. 밥도 초성에 비읍이라는 자음이 왔고 중성에는 아라는 모음이 왔고 종성에는 비읍이라는 모음이 다시 왔죠. 이렇게 하나의 음절은 이렇게 이것도 이름절이고 얘도 이름절입니다. 하지만 이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에 꽉꽉 다 채워져 있는 음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채워질 필요는 없다. 왜? 선생님이 초성과 종성은 안 와도 된다 그랬잖아요. 안 오는 경우는 뭐다? 이렇게 아 같은 경우에는 초성도 없고 중성만 있고 그 다음에 종성도 없는 경우예요. 그럼 앙은 어떻게 될까? 이 앙은 아랑 앙은 완벽히 다른 소리죠. 완벽히 다르다는 거는 이때 종성의 이응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초성은 없지만 이때 중성은 있죠. 아라는 소리가 있고 종성은 이응이라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성에 이응이 표시됐으면 소리가 있는 거고
초성이 이응은 소리가 없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헷갈리는 거는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많이 이렇게 적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음절이란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는 점.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음절 구조 제약은 다음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